1917년 4월 뉴욕 앙대팡당 전시회에는 큰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 이슈는 전통조서와 현대조서를 나누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듀샹의 샘. 듀샹은 방향만을 바꾼 남자 소변기를 샘이라 이름 짓고 전시회에 출품했지만 이는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작가가 아닌 공장이 만든 소변기. 여러분은 미술 작품으로 보이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샘의 날갯짓이 불러온 파장이 어떻게 쓰레기 미술로 불리는 정크아트로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조소는 어떻게 전통조소와 다를까요? 이는 크게 주제와 소재, 재료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나뉩니다. 전통조소에서 주제는 주로 인체와 동물, 종교적 상징과 역사성이 강한 기념비적 주제를 다뤘지만 현대조소는 전통조소 주제를 포함하는 동시에 사실과 추상, 느낌, 표현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됩니다. 소재면에서는 전통조소는 나무와 화강암, 대리석과 같은 자연재료로 제한적이었다면 현대조소는 화학물질에서 TV, 레이저까지 매우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죠. 마지막으로 작가의 표현면에서도 다른데요. 전통조소에서는 작가가 최대한 특정 사물을 담게 표현하고자 했다면 현대조소에서는 작가의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전통조소와 현대조소가 이제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이렇게 과학의 발달과 작가와 관람자의 가치관의 변화는 점차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하게 되면서 이후 샘과 같은 오브제를 작품으로 인정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샘을 오브제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브제란 예술과 관련 없는 물건을 본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어낸 겁니다. 즉, 기존 물체가 갖고 있던 의미에서 작가가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변기를 듀샹은 자신의 사인을 넣어 샘이라고 칭하고 작품의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는 기존의 똑똑한 사람들, 일명 엘리트주의의 기득권층이 불러일으킨 전쟁에 의해 황폐화된 사회를 보며 반미학, 반예술을 모티브로 하는 다다이즘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은 과학의 발전과 기성의 관념을 부정하고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 다다이즘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만이 점유할 수 있는 기존 미술 사회를 비꼰 거죠. 그리고 이런 오브제와 오브제를 결합시킨 새로운 작품도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아상블라주라 부릅니다. 영어로 어셈블리지라고도 불리는 아상블라주는 말 그대로 수집, 집합, 조합이라는 의미인데요. 장디뷔페가 콜라주와 구분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 일상적인 물건이나 잡동사니들을 조합한 입체적인 콜라주 기법을 말합니다. 사진 속 압생트자는 피카소가 청동으로 형을 뜬 뒤 금속판과 철판을 이용해 모형을 연출하고 그 위에 숟가락과 설탕 덩어리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황소머리에서는 재밌게도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황소 머리같이 보이도록 조합했습니다. 듀샹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은 자전거 바퀴인데요. 그는 의자와 바퀴, 기능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연결해서 제3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죠. 익숙하지만 낯선 재료를 조합하는 것, 이것은 더 나아가 회화와 조각의 경계마저 무너뜨립니다. 이것을 바로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부릅니다. 아상블라주를 넘어 2차원의 회화성과 3차원의 물질성을 결합한 컴바인 페인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라우센버그에 의해 정의된 말로 회화도 조각도 아닌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거죠. 1959년에 만들어진 라우센버그의 모노그램은 자동차 타이어를 허리에 끼고 있는 박제 사냥을 캔버스 위에 올려놓은 작품인데요. 사진에 보이듯 기존의 미술 형식을 깨고 어떠한 재료든 미술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소비 문화가 낳은 온갖 부산물과 도시 문명이 낳은 산업 폐기물을 활용한 컴바인 페인팅은 이후 정크아트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라우센버그를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는 기계부품과 도시문명의 폐기물, 그리고 공업부품의 잔해들을 소재로 활용하는 작가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전부터 서유럽은 산업 폐기물을 대규모로 방출하기 시작했고 산업 쓰레기장과 자동차 폐기장은
미술가들에게 좋은 재료의 공급처가 됐죠. 미술가들은 이러한 산업 폐기물을 용접하기 시작했고, 일부 작가들은 이를 변형시켜 추상적이고 서정적인 조각을 창조합니다. 용접된 철제와 강철이 기계시대에 보다 걸맞은 조각의 재료라는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작가들은 버려진 쓰레기들을 아상블라주하여 그 당시 자본주의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크 아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존 체인벌리는 1955년경부터 철제 조각을 시작했으며 자동차 부품과 기타 철제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주를 이룹니다. 그는 작품에 색칠을 해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세자르 발다치니는 자동차와 같은 커다란 제품을 압착기를 사용해 큐브 형태로 압축시킨 일명 프레스 조각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물건들을 한데 모아 입방체 형식으로 찌그러뜨리는 작품 활동도 하죠. 루이스 네벨스는 지방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나무 토막, 책상, 의자의 부품, 낡은 상자 등 나무 재료를 이용해 네모 상자 안에 구성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눈부신 황금색으로 채색해서 나무 토막의 본래 목적이 생각나지 않는 새로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장 팅겔리는 움직이는 조각이라 불리는 키네틱 아트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주로 예측 불허의 난해하고 우스꽝스러운 움직임과 소음을 동반한 기계장치 작품을 제작합니다. 나르바는 팅글리의 예술가로서의 활동이 절정에 달한 시기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현대생활에서 버려진 폐품을 모은 이 작품은 시간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대한 시계같이 쓸모없는 복잡한 조형을 통해 관람객을 즐겁게 만듭니다. 그는 기계 문명을 풍자하고 예술에 부여된 지나친 진지함을 비웃은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건 현대에도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알레한드로 두란은 미국 브루클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크 아트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재료는 바로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두란이 찾는 재료는 무려 6대륙 50개국에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무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멕시코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의 바다와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가가 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추적한 발생지인데요. 쿠바, 덴마크, 영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리스트에는 대한민국도 보입니다. 그가 쓰레기들을 모아 색깔별로 나눈 설치 작품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쓰레기라는 걸 알게 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쓰레기를 비추었더니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영국의 아티스트인 팀 노블과 수 웹스터는 연인 관계로 1990년대부터 그림자와 네온사인을 이용한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사용해서 연관성이 없이 쌓아 올린 다음 여기에 조명을 비추면 반대편 벽면의 그림자가 특정 이미지로 투영되게 됩니다. 그중 덜티 화이트 트래쉬는 무려 6개월 분량의 쓰레기를 절약해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생산해내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넘어와 국내의 정크아트 작가의 작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인선 작가의 야생이라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폐철, 폐 전성관 등을 이용해서 동물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거친 질감으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 고달픔의 흔적들이 보인다면서 버려진 폐철제 테이블 다리가 뿔이 되고 버려진 폐철과 폐스테인리스로 생명체를 표현하다 보니 야생은 강인한 생명력이라는 메시지를 담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음에는 작가 소개에 앞서 정크아트 작품들을 무려 1200점이나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충주에 위치한 오대호 아트팩토리. 이곳은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 관광지를 개발한 건데요. 드넓은 운동장에 있는 로봇은 폐차장에서 구한 자동차 휠, 부서진 경운기 엔진에서 꺼낸 폐자재를 모아 제작됐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대에 거래되는 작품이지만 방문객들은 정크 작품들과 아트바이크를 체험할 수 있고 실내에는 예술 카페와 50명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오대호 작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그의 아버지의 일터인 조선소에서 망치질과 기계 용접을 배우는데요. 그는 이후 플라스틱 계란판 공장을 운영하다 포스코 센터 앞을 지나게 됩니다. 거기서 미국 작가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을 보게 되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작가로 변신하게 되죠.
국내의 작가들은 다양한 쓰레기와 공업 제품들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또 작가 개인의 철학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문명이 토해낸 산업 폐기물과 일상생활에서의 폐품, 잡동사니가 작품의 소재가 되는 정크아트. 갑자기 여러분의 휴지통 속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버려질 뻔한 쓰레기들이 예술가의 손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동시에 우리의 과열된 소비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새로운 재료도 좋지만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재료로 살려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작품도 만들고 환경도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휴지통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